언니네 살롱. 마을의 하루에 문화의 향기를 더하는 고품격 문화예술 교류회 언니네 살롱입니다. 우리는 흔히 완성된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잘 마무리된 작품, 빈틈없이 정리된 공간, 그리고 실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늘 미완성 상태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읽다만 책이 있고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고민이 있고 언젠가 해보겠다고 마음속에만 담아둔 일들도 있지요. 예술도 그렇습니다. 화가의 마지막 붓질이 있기 전까지, 작곡가가 마지막 음표를 적기 전까지 작품은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존재합니다. 어쩌면 아름다움은 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 뜨거워지는 햇살과 그 속에서 무르익어가는 열매들의 꾸준함, 그리고 그 미완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고품격 문화예술 교류회 언니네 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ivers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High up above or down below, when you're too in love to let it go, but if you never try you'll never know just what you wer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fix you.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콜드플레이의 Fix You입니다. 이 노래는 상실, 후회, 그리고 치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화자는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보며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삶에서 실패하거나 사랑을 잃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이 노래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결국 너를 올바른 곳으로 이끌 거야 라고요. 상처받은 사람을 위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느끼셨나요? 시작되는 무더위로 지쳐가지 마시고요. 다 함께 익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올여름도 잘 이겨내 보자고요.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전해드리는 고품격 문화예술 교류의 언니네 살롱.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시죠. 책 속의 여운. 언니네 살롱 첫 번째 코너는 책 속의 여운입니다. 여운이 전하는 책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짧은 여운을 함께 느껴보시죠. 책 속의 여운과 함께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운입니다. 여러분은 기차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저희 동네 기차 아저씨. 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기차는 멋있다. 저 너머로 올곧게 뻗어나가는 모습이 제가 동경하는 특성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읽은 기차의 꿈이라는 책을 보고 나서는 기차를 떠올리면 슬픈 감정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장면들 생각도 나고 내가 붙잡고 싶었던 순간들도 저렇게 기차처럼 지나가 버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바로 그런 아련한, 슬픈, 먹먹한 감정을 오래 남기는 작품입니다. 데니스 존슨의 기차의 꿈. 이 책은 아주 짧은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살아보고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거대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이름 없는 노동자 그레이니어의 삶. 너무 짧게 지나가 버린 행복. 그리고 끝내 사라지지 않는 외로움까지. 읽고 나면 꼭 오래된 꿈 하나를 꾼 것 같은 느낌이 남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줄거리를 따라가기보다 분위기에 먼저 압도되었던 것 같아요. 안개 낀 숲과 협곡, 철도 공사장의 먼지,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 같은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특히 책을 덮고 나서도 기차 소리가 계속 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작품은 넷플릭스 영화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보지는 못하고 영화의 몇 장면을 사진으로 보았는데 장엄하고 거대한 자연과 그 속에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의 분위기가 어떻게 영화에 담겼을지 살펴보고 싶네요. 이제 책에 대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소설의 시작은 꽤 충격적입니다. 철도 공사 현장에서 한 중국인 노동자가 도둑으로 몰리고 사람들은 그를 다리 아래로 던지려 합니다. 주인공 그레이니어 역시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죽지 않고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레이니어는 자꾸만 중국인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숲속에서도, 길 위에서도, 개울가에서도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무서운 장면이라기보다 인간이 외면하고 싶었던 죄책감이 끝까지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레이니어는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기보다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린 평범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폭력 속에서 침묵하거나 군중 속에 숨어버리기도 하니까요.
이 작품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따뜻한 부분은 가족 이야기입니다. 거친 노동자의 삶을 떠돌던 그레이니어는 글래디스를 만나 결혼하고 딸 케이트를 얻습니다. 숲속 오두막에서 셋이 함께 살아가는 시간은 아주 짧지만 눈부십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레이니어가 일을 나간 사이 그는 산불로 가족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소설은 이 비극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하게 서술합니다. 그래서 더 슬픕니다. 가족을 잃은 뒤에도 그레이니어는 가족과 함께 살던 곳을 지키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노동을 하고 계절을 견디고 늙어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먹먹했어요. 사람은 엄청난 상실을 겪고도 결국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요. 무너진 채로도 하루를 보내고 또 다음 계절을 맞게 된다는 것이 이 소설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그레이니어가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중국인에게 했던 행동을 떠올리며 자책하는 부분은, 그래서 자신의 불행과 연결시키는 부분은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지나간 기억 속을 천천히 걸어가는 듯한 곡입니다. 잊지 못하는 마음,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가진 그레이니어의 삶과 잘 연결되는 노래,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노래 잘 듣고 오셨는지요? 이 소설은 상징적인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들의 의미를 찾고 생각하고 곱씹어 보면서 소설의 이해에 조금 더 다가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늑대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레이니어는 협곡을 향해 늑대처럼 울부짖곤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하죠. 소설 속 늑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인간 안의 외로움이나 야생성 같은 것을 상징하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후반부의 늑대 소녀 장면은 정말 몽환적입니다. 늑대 무리 사이에 나타난 아이를 보고 그레이니어는 자신의 딸 케이트라고 직감합니다. 실제인지 환상인지 끝내 설명되지는 않지만 저는 그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소설의 상징적인 장치, 제목에 등장하는 기차는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레이니어와 노동자들이 만든 다리 위로 처음 기차가 지나가는 장면은 굉장히 장엄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문명이 자연을 넘어섰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레이니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저는 그 장면이 참 묘했어요. 기차는 분명 발전과 희망의 상징인데 동시에 모든 것을 지나쳐가는 존재처럼 느껴졌거든요. 우리의 시간도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도 사랑했던 순간도 결국은 멈추지 않고 지나가 버리니까요. 소설 후반부에서 그레이니어는 꿈속에서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창밖 풍경은 빠르게 흘러가고 어느 순간 그는 혼자 남겨진 채 기차 소리만 멀어집니다. 저는 그 장면이 꼭 인생 같다고 느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모든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감각 말이에요. 소설에서 기차는 우리의 시작과 끝, 삶,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그레이니어는 늙고 병든 채 시대의 변화를 바라봅니다. 철도는 더욱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 현대적으로 변하지만 그의 삶은 역사 속에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런 이름 없는 삶을 결코 하찮게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사랑하고 상실하고 외롭게 살아간 시간 자체를 아주 조용히 바라봐 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역사책에 남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누군가를 사랑했던 순간, 견뎌냈던 시간, 조용히 살아낸 하루들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이루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기차의 꿈은 말합니다. 인생은 기차처럼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순간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록 아주 작고 희미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의 삶에 흔적을 남긴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시간일 수도 있고 아주 짧은 행복 한가운데에 서 계실 수도 있겠죠. 이 소설은 그런 모든 시간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삶 속에도 분명 의미는 남는다고. 오늘 마지막 곡은 잔잔한 기차 소리처럼 오래 마음에 남는 노래 김광석의 30 즈음에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그저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21세기) 최고의 책, 지난 10년간 최고의 소설, 퓰리처상 최종 후보작. 이 모든 수식어는 단 140쪽 분량의 소설 데니스 존슨의 기차의 꿈을 향한 찬사입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이 책을 두고 단 한 페이지도 낭비하지 않고 한 시대의 영혼을 압축한 걸작이라고 평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짧은 소설이 시간의 무게와 삶의 깊이를 담아내며 전 세계 독자와 평단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여운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장면 하나하나가 마음속으로 그려집니다. 본 듯이 선명하게 그려주시니 그 감동이 더 크네요. 좋은 노래까지 더해 깊은 울림을 주신 여운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쁘니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니 어쩌면 그렇게 멋지니 어쩌면 그렇게 말도 잘하니 좋은 사람들과 사람 냄새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놀이의 잡생각.
언니네 살롱 두 번째 코너는 놀이의 잡생각입니다.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가끔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잡생각은 뭘까요? 함께 들어주세요. 마을의 하루에 문화의 향기를 더하는 놀이의 잡생각. 오늘은 조금 특별한 뮤지컬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마음을 붙잡는 작품, 바로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입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가까운 미래의 서울을 배경으로 합니다.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구형이 되어버린 헬퍼봇, 즉 인간형 로봇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죠. 주인공은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입니다. 어느 날 클레어가 고장난 충전기를 빌리기 위해 옆집에 사는 올리버를 찾아가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낯설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차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사랑을 배우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감정을 품게 된 두 존재를 통해 이 작품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언젠가 끝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사랑할까? 어쩌면 해피엔딩은 겉으로는 로맨스 뮤지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과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배터리가 닳고 기억장치도 사라질 수 있는 존재인 로봇들이 오히려 인간보다 더 간절하게 현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관객들은 공연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로봇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대신 자신의 젊은 날, 지나간 사랑,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작품은 2016년 대학로의 비교적 작은 극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이어지며 국내 창작 뮤지컬의 대표작으로 성장했고 마침내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미국 공연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토니상에서 작품상, 극본상, 음악상, 연출상, 나무주연상, 무대 디자인상까지 무려 6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창작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의 중심에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 작품을 이야기할 때 배우 전미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미도 배우는 초연 당시 여주인공 클레어 역을 맡아 작품의 감성을 섬세하게 완성해냈습니다. 클레어는 밝고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어딘가 외롭고 불안한 존재입니다. 전미도 배우는 이 복합적인 감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많은 관객들에게 인생 캐릭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노래를 부를 때 보여주는 따뜻한 음색은 클레어라는 인물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었죠. 2025년 10주년 공연에도 다시 클레어로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 작품에는 아름다운 넘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이란이라는 노래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감정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헬퍼봇인 올리버와 클레어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순간에 부르는 듀엣곡으로 사랑을 처음 배워가는 두 존재의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정문성과 전미도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란 멈추려 해봐도 바보같이 한 사람만 내내 떠올리게 되는 것 사랑이란 그리움과 같은 말 네가 날 볼 때 너의 그 눈빛과 네가 웃을 때 너의 그 미소와 네가 먼 곳을 볼 때 너의 그 옆모습과 나는 모르
잠시 피었다가 금세 흩어지고 마는 것 사랑이란 슬픔과 같은 말. 네가 날 볼 때 너의 그 눈빛과 네가 웃을 때 너의 그 미소와 네가 먼 곳을 볼 때 너의 그 옆모습과 날 웃게 하는 너의 말투와 너무 따뜻한 너의 예쁜 마음들. 나는 너의 눈빛과 너의 미소와 너의 옆모습과 너의 생각과 따스한 마음과 난 자꾸만 더 보고 싶어, 널 더 듣고 싶어, 계속해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더 웃고 싶어, 난 더 알고 싶어, 매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난 네가 날 볼 때 너의 그 눈빛이, 네가 웃을 때 너의 그 미소가 사랑이란 어쩌면 난 이렇게 사랑이란 이렇게 난 사랑이란. 가사 속에서 두 사람은 사랑을 거창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한 사람만 자꾸 떠올리게 되는 것, 그리움과 같은 말, 봄날의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흩어지는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노래가 아름다운 이유는 사랑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상대의 아주 작은 모습을 하나씩 발견하는 과정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올리버는 클레어의 눈빛, 미소, 생각을 바라보고 클레어는 올리버의 말투와 따뜻한 마음을 발견합니다. 즉, 이 노래는 사랑이란 누군가의 특별한 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소한 모든 것이 소중해지는 순간,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작품의 중요한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올리버와 클레어는 로봇이기 때문에 언젠가 기억이 지워지고 기능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이 노래는 단순히 설레는 러브송이 아니라 언젠가 끝날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를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어지는 마음을 노래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결국 사랑 이야기이면서도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억을 만들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영원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나기에 더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나온 추억들을 한 번쯤 따뜻하게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이야기였습니다. 뮤지컬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노래 우린 왜 사랑했을까를 들려드리며 놀이의 잡생각 마칩니다. 우린 왜 사랑했을까? 우린 왜 그냥 스쳐가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을까? 우린 왜 끝이 분명한 그 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을까? 도대체 우린 뭐가 좋았을까? 흐르는 시간 속 결국 모든 게 흩어질 걸 알면서 입을 맞추던 서로를 꼭 안던 그때 우린
했을까?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서랍 속 영화 이야기. 언니네 살롱 마지막 코너는 서랍 속 영화 이야기입니다. 한이님의 서랍 속에는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함께 열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서랍 속 영화 이야기의 한이입니다. 혹시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둔 어릴 적 가장 아끼던 장난감을 기억하시나요? 주인공의 손길을 기다리며 밤마다 살아 움직이던 그 장난감들의 이야기, 바로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바꾼 토이스토리입니다. 이번 6월 17일 무려 7년 만에 토이스토리5가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이번에는 장난감들이 아이들의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디지털 기기와 경쟁하는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새 영화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토이스토리 1편부터 4편까지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고 토이스토리를 탄생시킨 픽사 스튜디오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토이스토리는 단순한 인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세계 최초의 풀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입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은 손으로 직접 그리는 2D 방식이었는데요. 옛날 만화 영화를 보면 여러 장의 그림을 빨리 돌려서 움직이는 동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픽사는 컴퓨터로 영화 전체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의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중심에는 바로 스티브 잡스가 있었죠.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한때 픽사의 CEO였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원래 픽사는 루카스 필름의 작은 컴퓨터 그래픽 부서였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고 픽사 이미지 컴퓨터에서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픽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픽사는 계속 적자를 보며 거의 문 닫기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1995년에 개봉한 토이스토리가 전 세계적으로 초대박이 나면서 단숨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토이스토리 또한 단순한 흥행작을 넘어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바꾼 영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토이스토리 1편에서 4편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토이스토리의 주인공은 카우보이 인형 우디와 우주비행사 장난감 버즈 라이트 이어입니다. 1편에서 우디는 오랫동안 주인 앤디의 가장 사랑받는 장난감이었지만 새로운 장난감 버즈가 등장하면서 질투를 느끼게 되죠. 처음엔 서로 미워하지만 함께 위기를 겪으며 헤쳐나가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갑니다. 토이스토리 전반에는 특별한 감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고 싶다, 버려지고 싶지 않다. 사실 이 감정은 장난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였죠.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보는 감정이니까요. 이쯤에서 토이스토리를 대표하는 명곡이죠. You've Got a Friend in Me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rough ahead and you're miles and miles from your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past said. Boy,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trouble, and I got them too. There isn't anything I wouldn't do for you. If we stick together, see it through, 'cause
It's me and you, boy. And as the years go by, a friendship will never die. You're gonna see it's our destiny.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토이스토리 전편에 삽입되면서 난 너의 친구야,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토이스토리의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는 중독성이 강한 반복되는 멜로디로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입니다. 이 편에서는 우디가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오래된 희귀 장난감이라는 사실, 그리고 박물관에 전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박물관에 전시되어 영원히 보존되는 삶과 언젠가 아이에게 잊혀지더라도 지금 이 순간 장난감으로 사랑받는 삶 중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디는 앤디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토이스토리 3편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완벽한 엔딩이라고 말하는 작품인데요. 앤디는 대학생이 되었고 장난감들과의 이별이 가까워집니다. 사실 이 영화는 아이들보다 어른들의 마음에 더 와닿는 작품입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 앤디가 장난감 하나하나를 소개하며 새로운 아이에게 넘겨주는 장면은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과 작별하는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좋아하는 것들과 이별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토이스토리 3편은 그런 감정을 참 따뜻하게 보여줬습니다. 2019년에 개봉한 4편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3편으로 완벽하게 끝냈는데 왜 또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지 크게 흥미가 느껴지지 않아 보지 않았고요. 하지만 4편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이전까지의 토이스토리가 주인을 위한 삶이었다면 4편은 나 자신을 위한 삶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디는 끝까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죠. 진정한 나만의 삶과 자유를 찾아가는 어른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니 꼭 보고 싶네요. 전체 관람과 애니메이션인데도 인생의 단계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게 토이스토리의 힘인 것 같습니다. 다시 봐도 참 재미있습니다. 픽사 스튜디오는 토이스토리 외에도 수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먼저 업입니다. 주인공인 할아버지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첫 10분 만에 관객을 울린 영화로 유명하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초반부가 더 슬프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그리고 월2. 월2는 편안함에 길들여져 환경과 인간성을 상실한 인류에게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 월리의 순수한 사랑을 통해 환경과 인간다움의 회복을 일깨워주는 영화입니다. 초반에 대사가 거의 나오지 않지만 월이와 이브가 소통하는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귀여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월리 로봇을 사기도 했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우리 머릿속에 5가지 감정 요정들이 살고 있다는 기발한 상상력에서 출발한 영화예요. 우리는 늘 기뻐야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슬픔이라는 감정 역시 우리 삶을 치유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데 중요한 감정이라고 말해줍니다. 내 마음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심리학 동화 같은 작품입니다. 또 코코는 죽음을 슬픔이 아닌 기억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가족의 의미를 따뜻하게 전해준 영화였습니다. OST 또한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토이스토리뿐만 아니라 픽사의 작품들은 단순한 아이들을 위한 만화를 넘어 어른들과 아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감정과 철학을 담아낸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장난감, 자동차, 감정, 로봇과 같은 비인간 존재를 주인공으로 삼지만 결국 사람의 이야기이고 인간의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픽사는 세계 최고의 3D 기술을 가진 스튜디오이지만 항상 기술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이고 기술보다 이야기가 먼저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그래픽 속에 가려질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캐릭터의 미세한 표정, 침묵의 순간, 작은 행동, 음악과 감정선을 훨씬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독 소외되고 잊혀지는 존재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아무리 슬프고 힘든 상황이어도 결국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마 그래서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픽사의 애니메이션을 찾는 게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픽사의 애니메이션 월-E의 OST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간직했던 오래된 장난감 하나쯤 꺼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Hold me close and hold me fast. The magic spell you cast. This is La Vie en Rose. When you kiss me, heaven sighs, and though I close my eyes, I see La Vie en Rose. When you press me to your heart, and in a world apart, a world where roses bloom. And when you speak, angels sing from above. Everyday void seems to turn into love song. Give your heart and soul to me, and life will always be La Vie en Rose. 영화 월-E의 OST 라비앤 로즈는 영화 28분경 월-E가 우주선 외부에서 우주 발레를 추는 장면에 삽입된 음악입니다. 지구를 배경으로 해 우주의 광활한 검은 빈 공간 속에서 월-E는 소화기로 만든 불꽃을 쥐고 사랑하는 이브와 함께 춤추며 우주를 유영합니다. 이때 흘러나오는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와 따뜻한 트럼펫 선율은 영화의 낭만성을 극대화합니다. 월-E 영화를 통해서 21세기 새로운 세대들에게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와 노래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당시 어른들에게는 이 음악이 나오는 순간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토이스토리는 장난감의 변천사에 발맞추어 5번째 스토리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과 경쟁한다고 하니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토이스토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더욱 기대됩니다. 추억 한 자락 꺼낼 준비하시고 영화관으로 가시죠. 동심의 서랍을 열어보게 해주신 한이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여름은 늘 우리에게 조금 더 힘을 내라고, 조금 더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긴 계절을 잘 건너는 사람은 언제 힘을 낼지보다 언제 쉬어갈지를 아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뜨거운 날에는 그늘을 찾고, 목이 마르면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지친 마음에는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선물하는 것. 그런 작은 쉼이 우리를 더 멀리, 더 오래 가게 해줄 겁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한 그늘이 되어줄 노래 최유리의 숲 들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언니네 살롱 마담 놀이였습니다.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잊지 마.